폭력적인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 영상을 전해드릴 수는 없었고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왼쪽에 있던 이 사람이 학생입니다. 고3 학생이고 오른쪽이 교사.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박 교수님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예. 지금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교사께서 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거에 지적을 하면서 압수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학생으로서는 휴대전화를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소리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주기는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안 돼라고 잘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학생이 무조건 그래도 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일단은 나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학생이 그 화를 참지를 못하고 교탁을 탁 칩니다. 그러더니 교탁 밖으로 물건을 확 던져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이 큰 사람이 교사인 줄 알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위압적으로 예. 느껴졌는데 나중에 학생이란 얘기를 듣고는 더 위압적으로 느껴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교사를 가격을 합니다. 또 교사 여성분인데 저렇게 덩치 큰 학생이 저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박 교수님 저 여성 교사분이 느꼈을 심리적인 두려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교사 선생님이었어도 무서웠겠다. 저기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설마 이 학생이 나를 정말 때리겠느냐라는 그렇죠. 그 생각까지는 생각까지는 못할 수 있죠. 못하시죠. 예.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은 아니다. 나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선생님을 가격을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심리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임 변호사님 저 영상이 있다는 건 누군가 찍었을 테고 학생이 찍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같은 반 학생이 영상을 지금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말미에 가면은요,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이 이 해당 학생을 제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진정이 된 건데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물론 같은 반에서 이 장면을 바라본 학생들도 역시 함께 공포감을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고3이잖아요. 예. 이제 고3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성숙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말릴 수도 있었겠죠. 네, 예. 그렇지는 못했을까 아쉬움이 남는 건 맞지만 이 상황 영상을 보자면요. 워낙 위협적입니다. 교탁을 굉장히 큰 소리로 탁 내려치고 예. 물건을 던지는 이 모습들 여전히 같은 반 학생들도 좀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제지하기 어려울 수는 있었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참 안타깝다. 맞아요. 결국 이 영상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공개될 수도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느꼈을 공포심이라던가 이 정신적인 충격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 피해 교사인데 박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해야 되는 조치가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분리를 먼저 해야죠. 다행히 이 학생 바로 그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특별 휴가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교사로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예. 교사가 사는데 그 어떤 삶의 목적이 긍지, 사명감, 누굴 가르치는 보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론 얼굴을 가격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물리적인 고통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걱정스러운 건 사실은 마음과 정신적 충격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전국에 지금 이 사건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그 자괴감이랄까 상처랄까 이런 게 더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로 구성된 긴급 보호반이 파견됐다고는 하는데 선생님께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다시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영상 속에서는 이제 휴대전화가 얘기가 나와서 휴대전화가 원인이었나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박 변호사님 학교 측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조금 다소 다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알려진 것은 휴대폰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알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당시에는 휴대전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수행평가 과정 중에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압수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조치들이 주된 것이 아니고요. 예. 수행평가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해당 학교의 이제 교감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수행 평가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태도를 지적하다가 벌어진 일이다라고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급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픈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만약에 이 말이 아파서 분리돼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동급생이라는 친구가 같은 학교 학생인데 아픈 친구다. 도리어 더 분리돼서 수업을 받았어야 되는데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관계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다라고 전했는데 예. 아마도 이 동급생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를 좀 보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가해를 한 학생이 정말로 특수 장애가 있는지 지적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지가 맞아요. 않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저는 특수 장애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그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특수학교의 수도 부족하고 사실은 또 일반 학교에 가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배우는 게 이 특수 수업에서도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뜨거운 논쟁거리기는 한데 예.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급생은 이 아이가 보통 때도 좀 아팠기 때문에 배려를 받았으면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난 그것도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인가 예. 학생의 책임인 건지 학교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가정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조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엄중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 변호사님, 이 학생의 주장이 맞다면 이게 징계위가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반영이 됩니까? 될까요? 물론 지금 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반영이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앞서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이 폭력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분리가 필요한 그런 학생이었다면 학교 측에서 좀 더 적절한 조치, 적극적인 조치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는 물론이고요.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예산의 문제라던가 별도의 특수 학급의 운영이라던가 특히 고등학교잖아요. 예. 초등학교보다도 이런 특수학급 같은 부분들이 운영되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예. 아니면 별도의 다른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네. 아직 시행은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죠? 이제 본회의 의결을 통과를 했으나 정식 명칭은 초중등 고등 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 전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행정규칙, 즉 고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었는데 그게 명시적인 법적인 근거들을 갖게 됐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에 의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분리하는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요. 생명이라든지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바로 물리적인 제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상담이나 어떤 치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 부모님들에게 보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의무들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보호자들께서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사 노조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지만 학생 인권 단체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실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과거에도 왕왕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빗자루로 선생님을 폭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어요. 이것이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공간이 학교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서 벌어졌던 사건은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도 정말 큰 충격을 주었던 일입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한 30대 교사에게 여러 학생들이 함께 폭행을 가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 욕설을 하고요. 빗자루로 교사를 가격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걸 촬영한 사람도 사실 가담자죠. 공모자인데 이것을 이 동료 친구들 함께 촬영을 하고 같이 이것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끔찍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너무나도 어린 아이인데 예. 교감 선생님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뺨을 때리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가방을 던지기도 하고 교감 선생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기보다는 뒷짐을 지고 아이가 때리는 뺨을 그대로 맞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 예. 이 상황을 촬영한 것은 동료 교사였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 행동을 알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말 그대로 참담한 예. 심경입니다. 근데 박 교수님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처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교사를 보호하는 법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항상 교권이 침해되고 나면 교사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예.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실리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교사분들께서 학교장에게 알린다던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린다던가 이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에 알려서 이것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는데 임 변호사님 이거는 휴대전화가 어떻게 보면 감정을 더 격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학생들 휴대가 가능합니다. 예. 물론 이제 안전한 통학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지참하게 하고 학교를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청소 지도라고 하죠. 청소하는 일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물론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를 이제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신체에 접촉을 했고 이걸 또 촬영을 하면서 더 감정이 격해져서 고성이 오가고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발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학교다. 예. 어떤 경우에도 폭력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참 이거 학교에서 이 휴대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무조건 뺐을 수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뺏는 게 능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감정을 격화시키는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교권을 침해한다거나 학생들의 수업권들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요. 각 학교에다가 어떤 재량권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칙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 핸드폰들을 좀 분리수거했다가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가지고 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치들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게 되면은 학교장이나 교감 쪽에서 보호자들에게 알리는 조치들 이런 조치들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박 교수님 이런 폭행이나 폭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법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과도하게 이제 확대됐던 면이 있는데 이제 법적인 장치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교사가 희생이 될 때는 또 다수의 의견이 교사 쪽으로 갔다가 또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그럼 또 굉장히 또 아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조금 그 여론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도 중요하고 또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시민 의식이고 예.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의 양육은 사실은 가정의 양육에 이어서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렇죠. 것이지 예.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부모님들께서 또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